제14가 87년 6월 항쟁의 겉과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주민주항쟁을 둘러싸고 서울연고자의 중립적 시각과 광주연고자의 연구적 시각의 모순과 대립을 논해봤습니다. 매번 경상도 연고자와 전라도 연고자의 대립을 살펴보았지만 이젠 서울연고자와 광주연고자의 모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서울연고자들도 민주화 세력들이 이론을 통해서 군사정권이 구현한 자유민주주의가 왜곡된 것임을 알게 하는 성취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의 철인왕을 주장하는 1인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전제주의의 더 쉬운 자유민주 개념은 왜곡된 것임을 국민 모두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상적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되는 순간에 다른 형태의 왜곡인 신권제, 귀족 마피아 유교에 더 쉬운 자유민주로 빠지게 됐습니다. 권력을 준 귀족적 시족의 이익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투명한 이선법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중국적 자연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약속이 됐으면은 사회에서 상대방하고 맺어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87년 6월 항쟁이라고 하면은 김대중하고 그 다음에 핵심 지도부하고 그런 조직의 보스와 중심 양파 속가을지라고만 나머지 생자 이건 중국적 자연관이죠. 그러니까 6월 항쟁에 유효인 부분이 있지만 무효인 부분도 상당하다. 군사정권은 강력한 국가주의를 통한 영남 중심의 거점 개발론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도 좌파 귀족은 관직을 차지할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남북한 모두의 소련 구정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신종교 귀족들에게는 유교 의리론으로서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공교과서는 꼭두각시로 기록했죠. 꼭두각시로 기록한 거는 그들에게는 좀 모욕적으로 들렸겠죠. 1922년부터 45년 사이에 항일운동에 소련만이 자금을 지원했고 그런 돈에 조정된 귀족의 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시적 원리를 벗어나서 이승만의 줄 서야 유리하다고 보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신체제로 영남이 중심이 뚜렷해지고 권력자와 연구가 없는 자신들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현실의 국가를 원망을 투사하며 증오와 분노로 보아서 이미 형성된 국가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대한민국 붕괴론이란 밀란 신앙에 빠졌습니다. 이승만과 더불어 반탁반공운동에 몰두한 김구 선생이 남한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자 북한 공산당과 연합하는 남북연석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6.25 전쟁의 토대를 쌓은 것은 왕조붕괴 신앙의 세상적 드러남입니다. 왕조붕괴 신앙이 결코 해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앙신앙이죠. 재앙신앙. 1958년 이후 이승만 자유당의 좌익시족들에 대한 자의적 규제 모습에 분노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붕괴를 추구한 제2공화국의 극잡한 모습도 신종교의 왕조붕괴 신앙의 나타남으로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박정희 민주공화당 그리고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에 이어지는 귀족들의 가부의 정치로서의 세계와 그 가부의 정치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던 일반 국민의 세계, 그 흐름에 철저하게 의리였던 김대중 지지층의 시각으로서 후천개벽 종교의 왕조붕괴 신앙으로 밀란 결집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합니다. 4.19 혁명 때 이승만 자유당은 완전히 분해돼 버렸습니다. 자유당에 속해 있으면서 천도교 구파로 존재하고 장면 중심의 천도교 신파와 연대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후천개벽 밀란신앙으로 신종교 다수파, 좌파의 남한 붕괴론, 북한 추구가 아니라 북한 붕괴론, 남한 추구를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북한 붕괴론을 추구하는 신종교 세력이 신종교 다수파와 담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신종교 북한 붕괴론 추구자들은 신종교 다수파와는 신종교란 공통분모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질서가 붕괴되어 한다고 믿는 부족신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치 권력은 없을 것입니다. 시족을 넘어서는 공법 질서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동성촌 마을이 있었을 때 공법 질서는 그 동성촌 마을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 질서, 시족의 바깥이 없다. 시족의 바깥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국가가 그냥 허물어져요. 시족 원리가 그냥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그 근대 국가 형성 이전에 뭐 자연법이다 이렇게 논한 거 전부 사기죠. 전부 사기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론적인 것에 약한 궁박 상태에서 빠졌어요. 궁박 상태. 전부 사기입니다. 그 중국식 시족 원리가 서양 자연법이라고 말한 거 전부 민영 사상의 사기죄입니다. 군사정권은 신종교의 이런 의도를 국민에 퍼뜨리고자 붕당망국론으로 국민을 계몽을 나섰습니다. 그런 군사정권이 이런 의미에서 신종교를 규제했고, 군사정권은 신종교 귀족으로 존재하면서 군사정권을 전복시킬 생각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은 박근혜 정권에 종사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들이엎었던 일과 고스란히 겹쳐지고, 이승만 정권에 종사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들이엎었던 일과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는 그냥 그 기존의 질서는 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 약속 웃기지 마라. 권력이 먼저다. 1948년 당시에 한국 사회의 상당 부분엔 동성총 불학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동성총 불학은 196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조건에 얽힌 인간관계를 귀족 중심의 정치적 동원 구조로 사용하는 이들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 70대들의 어린 시절 문화로 수렴됩니다. 광주민주항쟁은 신군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진화됐습니다. 신종교 다수파는 힘의 부족을 느끼고 학생운동 조직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도를 입과 노동운동의 조직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민주정의당은 박정희 노선을 계승하여 영남 거점 개발론을 완수하였습니다. 여기에 2021년에 20대 30대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적 진실이 있습니다. 정치 귀족층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그 이승만 자유당과 이렇게 박정희 민주공화당 전두환 민주정의당의 협력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부족신 그러니까 동성촌 말에 부족국가 부족신에 그렇게 수렴된 부족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48년 형성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에 동의하는 국민의식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민주화라는 자유민주주의 진법정신 문제가 논해질 사회적 토대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토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론이 번역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1000명, 2000명, 10,000명, 많이 봐야 한 2, 3만 명 이렇게 보는 독자라도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 제로에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군사정부 때 반공 규제로 인한 인문학 지식의 극심한 부족으로 왕권제 유교라는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공민의식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도 계속 주장하고 있죠. 알게 됐으니까 보수민주화라는 그 토대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반대운동도 있고 87년 6월 항쟁을 자유민주주의 구현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승만 자유당, 박정희 민주공화당, 그 전두환 민주정당 지지층 내부에 교육받은 엘리트층의 그 사회 불만의 시점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불만은 아시아적 봉건전제주의를 방해하면서 남한의 통치를 유지해 오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미국의 결단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월 항쟁 그 이전에 그냥 그 지식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적당히 유교 문화로 애둘러가는 그 꼰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뀌었는데 유승민 하는 거 보세요. 그 레이달리오의 그 금융위기 템플릿 그 책을 안 읽고서 계속 안 해차는 거 봐.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똑같아 하는 짓이. 뭐 구사 독재 어쩌고 저쩌고 늙으면 똑같아. 사회 트렌드 따라가지 못하면서도 권력을 쥐고 있다가 그 추한 모습 보이는 거. 무슨 개혁 보수야. 똥치라는 거지. 다 똑같아. 권력 추해질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으면 똑같아. 하여튼 그러나 사회에서 존재하는 제도권의 87년 6월 항쟁을 둘러싼 표준적인 해석은 대학생들이 접하는 대학과 학술 문화에서 완벽하게 붕괴됩니다. 명분론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 87년 6월 항쟁은 광주민주항쟁에서 이어진 일제시대 좌익 마을의 그 밀란신앙이 확장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달랐다. 지금 현재
저보다 윗세대들은 명분과 실제 이런 말 좋아해.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달랐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냥 87년 6월 항쟁도 밀란 신앙이었다. 민족민주주의 민족해방 이념이 아니기가 어렵다. 근데 그 명분론적 허구를 일반 국민은 믿었죠. 일반 국민은 믿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기당한 거야. 그 당시로서는 다 믿었어요. 아니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당시에 신문 보세요. 그 당시에 기사에 쓰여진 내용 이상을 아는 사람은 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운동 시작 혈연으로 그런 방향 속에 얽힌 화이론의 동의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된 화이론이 중공과 북한이 공유하는 민족해방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제 일제시대 좌익운동 시작 혈연으로 그 방향으로 얽힌 화이론, 그러니까 좌익 공산 혁명가들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런 연습, 그런 게 민족해방 이데올로기죠.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그러니까 민족해방 이데올로기가 꼭 공산주의 이념이 없어도 과도하게 시적 윤리로 꼭두각 시질이, 그러니까 핫바지 짓이 좀 극강에 이르르면은 다 공산주의에 쉽게 링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87년 6월 항쟁은 일제시대 조선공산당 운동을 되살리려는 전라도 천도교 조직과 그런데 그 움직임을 은폐하고 또 군사정권에서 소외돼가는 경상도 천도교와 연합하여 개신교 천도교 천주교 이거 천도교가 아니라 천주교다. 예. 천주교 코스프레 하여 기존의 군사 독재 권력을 엎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민주주의인이라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포장되어 왔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지도부는 민족민주주의 민족해방운동의 실체 이념이나 그 대중사에 은폐됐습니다.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보면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까지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7, 8월 기사 보면은 6월 항쟁 딱 끝나고 대통령 직선제 되고 데모 기사가 쭉 끝을 모르게 나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대통령 선거 준비한다고 하는데 계속 노동 운동이 벌어지니까 전두환 민정당은 강하게 공안 드라이브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북 좌익들은 6월 항쟁부터 노동자 대투쟁까지 하나로 연결됐다고 보는데 다수 국민 시점으로 보면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6월 항쟁은 끝났다. 근데 지금 역사서술 좀 보면은 87년 6월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까지 6.15 14 판문점 선언까지 6.15 14 판문점 선언까지가 포함된다면 6월 항쟁 지도부에 있는 7, 8월 노동자 대투쟁까지 있었다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 문제가 포함되죠. 1990년 이전에 존속된 반공교제는 당시 정치 현실을 분석하는데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청나라가 망하고 일본을 그 대체로 생각한 이들이 무조건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라 보는 시점을 동원할 수 없는 이들이 사회에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국가주의 지배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해놓고 정작 하고 있는 반공규제는 조선시대 정쟁의 승리자로서 자신들 피해자 몰이로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빨갱이 몰이 이런 말 많았죠. 그러면 그들이 극우몰이, 수구몰이, 적폐몰이 이런 거 안 하면 되는데 하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자기 민주화 운동 자료 문서가 당파 싸움 문제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자료 문서가 딱 조국의
트위터하고 정당성이 비슷하더라. 물론 그런 반대 논의의 핵심은 청나라가 망하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그 대체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반공 규제를 피해받았다고 하면 권력을 쥐고 서구적 민주주의를 상식으로 생각한다는 자기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행보를 하면 안 됐습니다. 민주화 주장 명분론적 허구가 됐고 나타나는 현실 민족해방 이념과 관련된 시족마을의 유교원리 부족적 상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 정권의 자유민주주의가 명분론적 허구이고 실제로는 왕중심의 봉건전제주의라고 비난했던 이들이 민주화 체제에서 제후 중심으로 규정 마피아가 권력에 축이 되는 봉건전제주의를 한 것입니다. 군사 정권 1인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왕권제 유기했습니다. 1인 지도자 이미지에 국가가 포함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에 대항한 축에서는 조선 후기를 지배한 신권제 중심의 유교였습니다. 제후 중심의 유교 파벌의 당파 가치가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각은 유지승만 시대의 자유당과 민주당 대립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유교는 자신들의 부족이 권력을 차지하고 시족의 권력의 일원화가 전형토에 퍼지는 이상적 상상세계가 있습니다. 전두환민주정당 시대 국가 대동의 믿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신권제 중심의 민주당의 줄선 신종교 귀족들에게는 통일 이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의 통일 이념이 문재양 두목님 이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국가주의에서 국가가 전두환이었다면은 통일 정세현 문정인 이인영 통일부에서 통일 이념이 유불선이 합일된 문재양 두목님 이념이야. 사기지 사기.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이건 줄 알았으면은 87년 6월 항쟁이 있었겠나. 그러니까 1인 통치권자로 유교를 구사하는 전두환 대가리에서 유불선이 혼합된 문재양 대가리로 바뀌는 게 통일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다 속인 거야. 사기야, 사기. 이제 다 끝이 나야 돼요. 끝이 나야 돼.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실패! 이게 때가 된 거죠. 48년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에서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던 국가주의로서 통일민족 국가 운운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기죠. 사기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유지된 듯한 분위기는 이러한 행위를 가려주는 의미로서 명문론적 의미였을 뿐입니다. 춘추대통이라는 것에서 중국사에서 한족이 나머지 시족의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문재인의 평양 연설과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은 최근에 국제대회 평양 능라도 문제에서 여실히 나타나듯이 좌파 독재 권력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의 기본권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하는 부족 연구자만을 신경 쓴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 연구자들의 시족 원리가 헌법 질서보다 우선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구세정권 1인 통치권자 중심으로 귀족을 규제하는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바뀐 질서는 귀족들을 백성으로든 국가로든 아무도 제어도 못하게 귀족이 커지고 백성이 작아지는 19세기 질서였습니다. 국민은 민주화 세력의 통정나 허위 표시에 판단 착오를 저질러서 더 못한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꼴이 됐습니다. 제도권 정치의 표준어법의 대부분은 민법 108조 통정하는 허위 표시 사기였습니다. 실제적 모습을 감추기 위한 명분론적 표현으로 국민의 착오를 의도적으로 적인 것입니다. 군사정권의 국민교육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이들도 도리어 자기들의 피해가 갈 일을 선택한 이들은 민법에 통정한 허위 표시 조문의 선의 제3자일 것입니다. 김대중을 지지한 신종교 다수파는 민주세력의 승리의 결과로 기록되는 모든 분야에서 보수정당의 지지층의 구세대들에겐 억울하다는 반응이 밀려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 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구조로 나타납니다. 문재인의 평양 연설,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의 기원은 87년 6월 항쟁에 당연히 소급됩니다. 87년 6월 항쟁은 일반인들의 보편민주주의 욕구의 매각이었지만 항쟁의 지도부는 종북 좌파 의지가 6월 항쟁 당시에 있었고 그것이 최근에 드러난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을 둘러싼 제도권 표준 해석은 통정 허위 표시하고 연결되겠죠. 세계교회에 비해 정세현 문정인 통일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3개의 사기죄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죄 손해배상 청구를 논해야 되겠죠. 후천개벽을 목적으로 한 신앙가 집단에서 헌법을 보호하는 길은 공안재판은 아닐 겁니다.
일단 후천개벽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면서 기독교나 그 서구적 신앙으로 하는 것에서 사기가 먼저 깔려 있어요. 그거 사기가 깔려 있는 거를 그 불법으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심판을 해야죠. 후천개벽의 신앙이 뭔가. 다른 이들의 그 종교의 자유를 짓이겨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은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 신앙으로 정죄돼야 됩니다. 천도교는 국제사회에서 정죄될 신앙입니다. 긴 그 과도기적 과정을 가지는 왕조불교 신앙의 구현으로서 일제시대 시족 간의 종족 개념이 실체이면서 종족전쟁 개념이 실체이면서 그런 것을 감추는 통종한 허위표시로서 일반 국민의 기망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보수 언론 기자에 의해서 코드 정치로 제도권에 논란화된 바 있습니다. 왕조분계 신앙은 기독교 자체가 아닌데 기독교를 기망되고 서양법이 아닌데 서양법인 양 기망되고 보편민주주의가 아닌데 부족주의인데 아닌 것처럼 기망됐습니다. 이러한 기망적 판단은 모두 귀족의 연합을 피고로 하는 사기죄 재판에서만 가능합니다. 사기죄 재판을 통해서 제도적 당시 법적 무효를 만들지 않는다면 사회바닥 권력을 장악한 그들의 논리대로 국민의 자의적 권력에 차별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공안재판으로 정지하면 악을 오히려 강화하겠죠. 그들의 명예 자체가 허구였다. 명예 자체가 허구였다. 이게 더 본질입니다. 허구로 싸운 가짜 명예였다. 공안재판 해봐요. 또 반미라면은 양잿물도 먹는 동구권 그 권력 끼고서 또 억울하다 감정팔이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커지지. 사기죄가 맞아, 사기죄. 사실은 민주화 이후 벌어진 핵심 단어를 일반인들이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민주화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통일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민주통일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지방자치가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인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다 맡겼어. 자기는 못하는데 연구자들은 자기한테 해코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다 맡겼어. 사기가 거기서 시작되지. 아시겠어요? 사기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자기가 모르는데 왜 맡겨? 뭘 믿어? 에? 검증해본 다 아니잖아. 민주화운동이란 과연 무엇이었나? 자기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그리고 민주통일운동이란 과연 무엇이었나? 자신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